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셨나요? 점심 먹고 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뇌에 폭탄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조금 있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죠? 그거 에너지가 충전된 게 아니라 뇌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커피를 마셔도 피곤하고 잠은 잠대로 못 자면서 집중력은 바닥을 치는 카페인 좀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뇌과학이 밝혀낸 진짜 커피 사용법을 공개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까지 딱 3초만 투자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카페인에 목을 맬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잔으로 가는 손, 오후에 피곤할 때 무심코 들이키는 아메리카노, 야근이나 밤샘 공부할 때 의지하는 에너지 드링크까지. 이제 카페인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일상과 생산성을 지탱하는 필수 생존 도구죠. 사실 역사를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차, 커피, 마테를 마시며 이 물질과 교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이 음료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슬람의 황금기를 이끈 천재학자들이 밤새 토론하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산업혁명 시절 영국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버텨준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따뜻한 홍차였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IT 창업가들이 커피 없이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카페인은 인류 문명을 움직여온 집단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고성능 퍼포먼스 툴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건 뇌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신호 물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열심히 일하면 아데노신이 생성되고 이게 뇌의 수용체라는 곳에 착 붙으면서 이제 좀 쉽시다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근데 카페인이 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카페인 녀석이 아데노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가야 할 자리에 카페인이 먼저 가서 쏙 앉아버립니다. 뇌는 피로물질이 쌓였는데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한마디로 카페인은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너 아직 안 피곤해 라고 뇌를 속이는 착각 설계 물질입니다. 신경계의 브레이크를 잠시 고장내는 도구라는 뜻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강력한 도구를 아무렇게나 막 쓴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커피는 우리 몸의 천연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리듬을 박살냅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수면 구조를 뒤흔들어서 밤새 뇌가 쉬지 못하게 만들죠. 게다가 매일 똑같이 마시면 뇌는 눈치를 챕니다. 속았네 하면서 수용체를 더 만들어버려요. 그럼 내성이 생겨서 전에는 한 잔이면 되던 게 두 잔, 세 잔으로 늘어나는 지옥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더 깨어 있으려고 마신 커피 때문에 역설적으로 집중력이 박살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커피를 끊을 게 아니라 뇌과학에 기반한 카페인 설계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뇌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과학의 렌즈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데노신과 도파민. 첫 번째, 아데노신은 뇌의 피로회계 장부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마다 에너지를 씁니다. 세포 에너지인 ATP가 분해되면서 그 찌꺼기로 아데노신이 쌓여요. 즉, 아데노신이 많이 쌓였다는 건 오늘 이만큼 에너지 가동했으니
이제 충전하세요 라는 청구서가 발행된 겁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청구서를 서랍 속에 숨겨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빌려온 게 아니라 회계 장부의 숫자를 잠시 가려둔 것뿐이죠. 그럼 청구서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서랍 속에서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숨겨졌던 아데노신 청구서가 한꺼번에 뇌를 덮칩니다. 이게 바로 커피 마시고 몇 시간 뒤에 사정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카페인 크래시의 실체입니다. 고리체이자 폭탄을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파민입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앤드류 휴버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카페인은 도파민 자체를 뿜어져 나오게 하진 않습니다. 대신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민감도를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비유를 들자면 원래 평소에 의욕이나 보상이 한 배율 돋보기로 보였다면 카페인을 마시는 순간 5배율 돋보기를 눈에 끼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루했던 문서 작업이나 공부가 카페인을 먹으면 갑자기 막 재밌어지고, 와, 나 지금 엄청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하는 자기 확신이 드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도 돋보기가 만든 착시, 즉 허상입니다. 내 삶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뇌의 동기부여 체계가 일시적으로 증폭된 것뿐이에요. 결국 카페인은 연료가 아니라 연료 게이지 조작기입니다. 잘못 쓰면 연료가 바닥났는데 게이지는 가득 찬 걸로 뜨는 대참사가 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정밀하게 설계한다면 뇌의 피로, 신호를 전략적으로 분배해서 집중력의 질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부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버먼 교수가 강조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카페인은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다. 자, 그렇다면 그 대단한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출근하자마자 혹은 눈 뜨자마자 탕비실로 직행해서 커피를 내리시죠. 단언컨대 그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체는 생각보다 똑똑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천연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혈당을 올리고 체온을 높여서 몸을 깨우는 천연 알람 시계죠. 근데 이 천연 알람이 울리고 있을 때 외부에서 카페인이라는 인공 알람을 더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바보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네? 그럼 난 아침에 호르몬 안 만들어도 되겠다 하고 자연 각성 능력을 퇴화시켜 버립니다. 아침 커피가 당장 잠을 깨워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침마다 커피 없으면 좀비가 되는 몸을 만드는 주범이라는 소리입니다. 효용은 제로인데 장기적 손해만 보는 짓이죠. 그럼 언제 마셔야 하느냐? 천연 알람인 코르티솔이 살짝 꺾이고 아침에 일하면서 아데노신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기상 후 90분에서 120분 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첫 커피는 오전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마시는 게 인류 최강의 효율을 냅니다. 이때 마셔야 뇌의 리듬을 해치지 않으면서 집중력과 의사결정력을 우주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획서를 쓰거나 창의적인 몰입이 필요할 때 최고의 인지적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 1시 무렵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 오죠. 이건 단순 배불러서가 아니라 실제로 오전 근무로 인해 뇌 에너지가 분산되고 아데노신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카페인을 딱 투여해주면 오후 생산성 저하를 막는 전략적 방어막이 됩니다. 반대로 늦은 오후의 카페인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약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보통 6시간입니다. 오후 4시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원샷했다? 그럼 밤 10시가 되어도 그 카페인의 절반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쌩쌩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난 커피 늦게 마셔도 잠만 잘 자던데 하시는 분들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에 들 수는 있어도 뇌의 피로장부를 정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는 깊은 수면 단계가
통째로 잘려 나갑니다. 겉만 자고 속은 깨어있는 얕은 수면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겠습니까? 당연히 찌뿌둥하죠. 집중력 떨어지고 감정 조절 안 되니까 또 출근하자마자 커피 찾고 이 지독한 부채 루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억하세요. 카페인은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가 여러분의 성과와 회복,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니, 나는 매일 똑같이 한 잔 마시는데 왜 갈수록 효과가 없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카페인이 계속 들어와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강제로 막아버리니까 뇌가 꾀를 낸 겁니다. 어라? 차단막이 생겼네? 그럼 구멍을 더 뚫어야지 하고 아데노신 수용체의 개수 자체를 늘려버립니다. 이를 업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용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카페인 양으로는 피로 신호를 다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려도 피로가 새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아침 첫 잔은 잠을 깨우는 각성제가 아니라 남들과 같은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생존 수단, 즉 정상화 물약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말에 커피 안 마시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무기력하고 짜증이 폭발한다? 100% 내성의 계단에 진입하신 겁니다. 여기 뇌과학 기반의 성과 공식이 있습니다. 성과는 용량 곱하기 타이밍에 수용체 민감도를 곱한 값에서 수면 비용을 뺀 것입니다. 아무리 커피 용량을 때려박아도 내성 때문에 수용체의 민감도가 바닥을 치면 실제 성과는 줄어듭니다. 밤에 수면 부족이라는 수면 비용까지 마이너스로 청구되면 결국 남는 건 만성 피로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내성의 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해답은 무조건 끊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기와 전략입니다. 카페인을 악마 취급하지 말고 운동선수가 부스터 쓰듯이 전략적으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용체 민감도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는 기상 후 90분에서 120분 지연 섭취하시고 취침 10시간 전에는 무조건 커피를 끊으세요. 주 단위로는 평일 5일은 전략적으로 마시고 주말 1에서 2일은 카페인 휴지기를 가지는 겁니다. 주말에는 디카페인이나 녹차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4에서 6주에 한 번씩은 리셋 위크를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카페인을 뚝 끊거나 평소에 30% 이하로 줄여서 뇌의 수용체를 초기화시키는 거죠. 갑자기 끊으면 금단 두통이 올 수 있으니 일반 커피에서 저카페인, 디카페인 순으로 서서히 줄여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 물 많이 드시고 낮에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주무시면 금단 증상을 훨씬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 몰입해야 하는 작업, 고강도 운동처럼 레버리지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만 카페인을 정밀 투입하고 이메일 확인이나 단순 행정 업무 같은 일을 할 때는 무카페인 상태로 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진짜 필요할 때 카페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페인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한 몰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카페인은 연료가 아니라 증폭기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내 몸의 기본 베이스가 좋아야 증폭을 시켰을 때 깨끗한 출력이 나옵니다. 내 몸 상태가 엉망인데 카페인만 때려 넣으면 노이즈와 초조함, 손떨림 같은 부작용만 증폭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없애줄 3가지 보완 도구인 빛, 호흡, 운동을 함께 써야 합니다. 첫 번째, 자연광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은 커피 머신을 켜는 게 아니라 커튼을 걷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야외에서 10에서 15분 동안 자연광을 눈으로 직접 받아들이세요. 창문을 통과한 빛은 광량이 떨어지니까 직접 베란다나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 빛이 뇌의 시계에 기상 신호를 꽂아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예쁘게 정렬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아침에 커피 없이 버티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호흡과 명상입니다. 커피 마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초조해질 때 있죠?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과하게 자극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뇌과학이 입증한 치트키, 생리적 한숨을 쉬어주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숨이 다 찬 상태에서 코로 한 번 더 짧게 더 들이쉽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걸 딱 두세 번만 반복해 보세요. 90초 안에 심박수가 뚝 떨어지면서 커피로 인한 불안감이 마법처럼 가라앉습니다. 중요한 발표 직전에 커피 마시고 손 떨릴 때 직효약입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카페인이 만든 각성 에너지가 몸 안에서 공회전하지 않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하기 30분에서 45분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근력과 지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에 고강도 운동하겠다고 카페인 부스터 먹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로 혈당을 안정시켜 식곤증을 쫓아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복잡한 거 딱 질색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과학 기반 카페인 4대 원칙은 아침은 늦게, 용량은 작게, 보충은 얇게, 수면선은 길게입니다. 기상 후 최소 90에서 120분 지나서 첫 잔을 마시고 하루 총 카페인은 4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한 번에 샷 추가해서 먹지 말고 필요할 때 소량씩 나눠 마시며 취침 전 최소 10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마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성 점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신 커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살기 위해 들이킨 습관적 중독이었나요? 만약 후자였다면 내일부터 당장 이 설계도대로 미세 조정을 시작하세요. 아침은 늦게, 용량은 작게, 보충은 얇게, 수면선은 길게, 카페인은 내가 설계한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카페인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하루의 리듬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진정한 퍼포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